배우 윤정희 씨 3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배우 생활 50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윤정희 씨가 치매로 이제 딸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치매가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현실적인 병인가를 다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듣기 위해서 임영국 교수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윤정희 씨 70년대 네. 우리 영화계를 이끈 설명을 좀 해주시면. 60년대 혜성과 같이 등장해서 70년대, 80년대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네. 이 백건우 씨, 우리나라 최고의 피아니스트와 결혼한 이후 네. 음악을 잠시 떠났죠. 이 영상은 아마 이창동 감독의 네, 이건 시라고 하는 네. 2010년 작품 이창동 감독의 시에 가해 중학생의 할머니로 열연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국제 영화제들마다 여우주연상에 노미네이트도 됐는데 결국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이창동 감독이 각본상을 수상한 장면입니다. 깐에서요? 네. 깐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탔고요. 2010년에 윤정희 씨 모습 보고 계십니다. 저 때 레드카펫을 밟았는데 44년생이십니다. 그리고 67년에 네. 청춘극장으로 혜성과 같이 이제 신성일 씨의 주역 여배우로 네. 데뷔해서 그야말로 지금까지 뭐 300편 이상의 영화를 찍은 네. 은막의 주인공이죠. 근데 그 이창동 감독의 시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공교롭게 알츠하이머 걸린 맞아요. 여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름도 이제 미자였는데 본명이랑 같은 이름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극 중에 이제 손자를 혼자 키우는 할머니 역할을 하셨는데 그 할머니도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을 겪고 있는 네. 그 역할을 소화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백건우 씨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영화로 보이는데 마지막 영화를 찍은 것이 본인과 이름이 같은 알츠하이머를 겪고 있는 할머니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좀 소외도 남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점을 보면 이 당시도 그 알츠하이머가 진행됐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현재는 많이 악화돼서 자신의 막내 동생하고 이제 딸하고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조금 병세가 네. 심각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파리 근교에서 딸의 도움을 받으면서 요양 중이다라고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족들이 10년 전부터 투병 중입니다라고 밝혔지만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보면 저 영화가 9년 전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때도 약간의 증세가 있었는데 저렇게 영화 출연을 잘 하셨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치매 초기나 네. 아니면 이제 경도인지장애 단계를 아주 알고 경미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치매라는 것은 이제 일상생활에 기능 손상이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이제 치매라고 이제 판정을 네. 하고 그보다 이제 기억력 문제만 있고 네.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일상생활 잘하고 계시면은 네. 우리가 이제 경도인지장애, 즉 다시 말해서 치매 전 단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시면은 배우 출연을 하시고 어찌 보면 대본도 잘 외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영화 배우면 대본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걸 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예, 그런 거를 보시면은 심각한 단계가 아니라 치매 전 단계 단계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게 이제 9년 전이고. 네. 그리고 2016년 9월에 그러니까 정확히 3년 전에 데뷔 50주년을 맞아서 이 자리에서 그때도 제가 여쭤봤었는데 인터뷰하셨죠. 전혀 몰랐습니다. 네. 네. 눈치챌 수 없을 만큼 그때도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아주 경미한 네. 단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윤정희 씨 출연 장면 잠깐 볼까요? 네.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많은 작품 활동을 참여해 오셨잖아요. 네. 몇 작품이나 하셨어요? 놀라지 마세요. 300작품. 다 기억하십니까? 그 많은 작품을? 다 기억한다면 거짓말 아닐까요? 다 주인공 하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다 주인공을 네, 다 했습니다. 마지막 작품이 된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와 관련된 이야기도 잠깐 들어볼까요? 제가 그 속에 미자라는 역할에 빠져 들어가야 되니까는요. 네. 그 주인공이 미자예요. 제 본명이 미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좀 빠져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 결론적으로 그때 상상도 못했습니다. 뭐 아주 경증이었다 하더라도 저는 짐작을 못했고요. 네.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 볼 때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화가 차분하게 이루어졌거든요. 알츠하이머병 환자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네. 초반기에는. 예, 근데 이제 이게 진행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시는 거지. 네. 이렇게 이제 방송 출연하시고 할 때는 아마도 큰 문제를 앓지는 않았지 그러니까 않나 가족들도 싶습니다. 저 때도 이제 백건우 선생님 같이 오셨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추론컨대 네.
제가 백건호 선생님께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추론컨대 그때 당시에도 가족들은 10년 동안 알아왔다고 하니까 투약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방송 영화 촬영하고 한참 뒤에 생방송인데 생방송에 출연해도 될 만큼 정상적인 활동이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마 가벼운 초기 단계의 네. 알츠하이머병이나 아니면 그 전 단계 후반기 경도인지 장애 이렇게 이제 앓고 있어서 가능성이 많으시죠. 추정컨대 그럼 저게 3년 전인데 네. 그리고 지금은 따님도 못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네. 파리에서 네.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네. 백건우 쌤이 네. 이제 극진히 간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이렇게 이제 약도 좋아지고 했으니까는 진행을 막다가 어느 순간 매우 빠르게 진행된 거다. 저희는 네.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이 초기에 진행이 되셔가지고 말기까지 가는데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소요가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3년 전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시다가 네. 지금 현재 단계에 오셨을 때 조금 많이 진행을 하셨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초기 단계였지 않나 네. 싶습니다. 예.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게 8년에서 10년간 진행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기 알츠하이머병이 걸리셔가지고 나중에 사망하시기까지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 같은 경우는 약 1년에서 5년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뇌에 병리가 쌓여가지고 뇌에 문제가 생기셔서 정상인데도 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임상 단계 전에 알츠하이머병 또는 네. 치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게 15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뭐 합치면은 한 25년에서 네. 30년 정도 가량을 우리가 이제 앓고 있는 그런 굉장히 긴 병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은 그 와중에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진행을 얼마든지 늦추거나 막을 수 있다. 네네. 그게 가능한 거죠. 아주 막을 수는 없고요. 네. 통상적으로 인지장애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할 때에 한 3년에서 4년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네. 좀 떨어지는 속도는 비슷해요. 예. 그러면 정말 정말 누가 봐도 치매 증상이 계신 분들 알츠하이머가 혈관성 치매가 있고 알츠하이머가 있고. 네네. 치매의 종류가 한 70가지 되는데요. 네. 그 중에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알츠하이머병. 나머지 10% 정도가 혈관성 치매. 네.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다른 원인으로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10년 진행해서 마지막에는 급속도로 악화된다고 쳤을 때 이 네네. 앞에 최소한 6, 7년까지는 의료의 도움을 받으면 신약의 도움을 받으면 어느 정도나 미룰 수 있고 아까 3, 4년? 네, 3, 4년 동안은 인지장애가 좋은 상태로 지내실 수 있어요. 3, 4년 동안. 네네. 근데 이제 네. 그게 왜 우리가 조기 진단을 말씀을 드리냐면 네. 이렇게 3, 4년 정도를 이익을 보고 난 다음에 치료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신 분하고 네. 안 하신 분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의 치료 기술로는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 4년 미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네. 그 다음에 예후가 관리하신 분들은 서서히 나빠지고 관리 안 하신 그러니까 저 병원을 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급속도로 악화된다 이 네,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해할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윤정희 씨가 남편 백건우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항상 같이 다닙니다. 저희들의 그 어떤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저는 음악 없이는 못 살고요. 제 남편은 영화 없이는 못 삽니다. 결혼식 장면인가요? 네, 화가 이용로 선생님 댁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제 남편이 연주할 때는 항상 긴장을 하잖아요. 저는 들으면서도 기도만 하고 그러는데 그 청중들의 분위기를 보는 게 너무 좋고요. 제가 앞자리에는 앉을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전 뒷자리가 제 지정 좌석입니다. 네. 남편 백건우 씨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도 여쭤봤는데 맥주집을 갔어요. 다른 유학생들은 이렇게 수줍어하고 있는데 굉장히 수줍어한 모습인데 옆에 꽃장사가 지나가니까 장미꽃을 하나 저를 딱 주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이고 아무리 초기라고 하지만 치매 환자 같으세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근데 간병하시는 분들이 공통이 크다라고 하죠. 지켜보는 네. 것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텐데요. 병세가 악화되면서 가족들로선 굉장한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네. 실제로 10명 가운데 10명 이상이 간병 이후에 자신의 건강도 나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체력 저하는 물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게 57.0% 정도 네. 되니까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도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이 간병인 10명 중에 3명이 간병의 어려움 때문에 환자에 대해서 좀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내가 자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한계에 부딪힌다라고 네. 이야기도 했었고 실제 서울신문이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었는데 네. 95.7%가 간병으로 신체, 정신 모두 한계에 몰리고 네. 있다라고 느꼈다라고 이걸 답을 했습니다. 교수님께 좀 여쭤볼까요? 네. 네네. 가족들도 매우 힘들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저희가 지금 맞습니다. 백건우 씨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여기서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대부분 이제 굉장히 많이 지치세요. 처음에는 이제 관리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는데 네. 나중에 후반기로 갈수록 이제 행동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사람 못 알아보고 엉뚱한 말씀을 하신다든지 네. 잘 안 씻는다든지 아니면 저녁에 배회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돈이 없어졌다고 이제 얘기하는 도둑망상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럼 이제 그때부터 가족들은 굉장히 지칩니다. 힘들어지는 거죠. 예, 지치고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이상의 어떤 스트레스로와 연관된 정신과적인 문제를 네. 앓고 계세요. 네. 예, 그거 이외에도 이제 가족 간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힘들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3년 전에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저희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희 스태프들끼리 화제는 참 두 분이 보기 좋다. 사진이 아마 좀 사진, 있으니까 예, 네, 이거는 아까 결혼 사진이고 네, 이거 한복 입고 결혼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백건우 씨가 윤정희 씨의 네. 매니저처럼 함께 동행을 하는데 이 몇 가지 그래서 화제가 방송하고 된 저희끼리 사진이 이야기를 있습니다. 했다니까요. 두 네. 분이 정말 너무 잘 떨어지지 않고 지금 네. 머리 빗겨주는 장면이에요. 저 유명한 사진이죠. 네, 네. 머리도 빗겨주고 네. 다 챙겨주고 40년 동안을 정말 한 몸처럼 같이 다니셨는데 네. 음악과 영화를 버타시면서 문제는 지금 저 두 분의 앞으로를 생각하면 저 많이 화제가 됐던 영화인데 네. 노트북이라는 외화의 마지막 장면이 사랑했던 남녀가 네. 정말 이 아내분이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네.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하는데 그 슬픔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거기도 치매가 나오죠. 네. 네. 자, 문정희 쌤 이야기하는데 전두환 씨 사례를 들어서 좀 모양새가 좋지 아. 않은데 최근에 논란이 됐던 그 영상을 보고 네, 네. 임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네. 아무도 학살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내가 왜 직접 책임이?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내가 이 사람아, 말씀하세요. 내가 이 사람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도 엄사 명령을 해. 당시에 너 실권 군대 갔다 하셨잖아요. 왔냐? 네, 갔다 어디 왔어요. 갔다 왔니? 저 예비역 병장입니다. 25사단 출신입니다. 25도 앉지 마세요. 아니, 광주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1,000억 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벌써 수년째 서대문구 고액 세납자 1위신데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 내가 돈을 좀. 그리고 자, 그래서 여론은 저게 무슨 치매냐 멀쩡하게 논리적 대응이 되는데 하는데 사실 저것만 가지고 판단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어떻게 네네. 보세요? 이 사실은 그러니까 윤정희 씨 같은 케이스도 보고 전두환 씨 같은 케이스도 봤을 때는 겉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치매 환자분.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일간 보시면은 뭐 논리적으로 이야기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네. 치매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숨겨 있는 뇌 병리를 반영하지는 못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진단의 여부나 이런 것들은 뭐 병원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몫이지만 네. 단순한 우리가 에피소드나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치매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치매 환자를 대하는 어떤 편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치매라는 단어에서 주는 사회적인 편견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네. 치매가 걸리면은 무조건 이제 사람도 못 알아보고 이런 병이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네.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네.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저 케이스만 보고 치매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네.
윤정희 씨 같은 경우에 10년 동안 알아왔다고 하면 바꿔 말하면 약이나 의료 기술로 그만큼 진행을 많이 미뤄왔다는 뜻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지금 근데 아쉽게도 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약은 약 19년 된 약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쓰고 있는 FDA에서 공인된 약은 4가지밖에 없고요. 네. 전부 다 그 약의 개발이 지금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금 뭐 아두카누맙이라고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의 아밀로이드 백신이 이제 네. 좀 이렇게 이제 FDA 승인을 받으려고 허가 중이다라고 네. 있는 이야기만 나올 뿐이지 지금까지는 개발이 잘 되고 있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자, 조기 진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매일 이제 환자들을 보실 텐데 어떤 게 제일 안타까우세요? 모든 환자들이 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일 제가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환자는 네. 제 37살짜리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실지도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그게 이제 밝혀지지 않지만 지금은 진단 기술이 좋아져서 네. 37살에도 알츠하이머병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요양원에서 움직이질 못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역으로 자식들이 이제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지금은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네. 예, 그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영국 교수님 설명 여기까지 듣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장제원, 김종민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